이 일을 내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2년 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들고서 갔죠.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더라고. 수업에서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내가 이거를 누가 알려줬더라면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 미리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했을 텐데. 오늘은 경력부 미국 이주 여성들의 커리어를 돕는 심플스텝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는 창업자 김도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현님은 한국에서 학사, 석사까지 마치시고 한 5년 정도 컨설턴트로 일하시다가 미국으로 이주하시면서 몇몇 스텝을 거쳐서 석사도 하셨었고 일도 하셨었고 유엔에도 계셨었고 창업도 한번 이미 하셨었고 지금 이게 두 번째 창업해서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시고 도현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스토리랑 제가 궁금한 걸 몇 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하긴 했지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심플스텝스라는 non-profit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개받은 대로 심플스텝스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분들, 현재는 한국 커뮤니티고 이분들의 지속적인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조직입니다. 도현님은 대학교 시절에 뭐 전공하시고 그럼 어떤 일로 커리어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바이올로지가 저 메인 전공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같이 했어요. 바이올로지는 그냥 그 바이올로지 과목 자체를 좋아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험실에서 일하는 거를 업으로 삼을 자신은 솔직히 없어가지고 이번에 대학교까지 해야겠다라는 걸 대학교 때 조금 약간 이미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그러면 이것만 전공을 하면은 답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같이 했죠. 그때 막 IMF 지나고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저희 가정 상황이 있어서 그때 당연히 유학 같은 거 생각도 못하고 일단 잡을 잡아야 되니까 안정적인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딘가요?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여자 선배들이 IBM이 되게 기업 문화가 여자들 일하기 되게 좋대. 그게 이상하게 되게 확 저한테 꽂히셨군요.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IBM에서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사실 선택하게 된 계기가 컨설턴트라는 직업보다는 IBM이라는 회사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시게 된 건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재밌게 일을 한 5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뭔가 인생에 변화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셨나요? 이 일을 내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네, 똑같았고 네, 동기들하고 술 마시면서 그렇죠. 너는 이거 재밌니? 음, 음, 사실 저 남편은 그 IBM 입사 동기로 만났거든요. 남자친구로 이제 친해진 계기가 비슷했어요.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근데 나는 유학을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먼저 유학을 갔어요. 저는 직장 네, 생활하고 있어요. 1년 정도 롱디를 했고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밤에 시간 맞춰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제 MBA를 했거든요. 그때 MBA 프로그램 안에도 소셜 엔터프레너십이나 그런 트랙이 생기고 그럴 때였어요.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제가 고민이 되게 많으니까. 저 대학교 때도 막 그 방황할 때 되게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게 자원봉사인데 수해 지역에 물 네, 풀어가야 된다. 음, 그런 거 쫓아다니고 도연아 뭐 MBA도 뭐 요즘에 이런 게 있대. 뭐 이런 학교들 한번 찾아봐. 뭐 이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조금씩 찾아보고 이런 게 커리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일을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미국은 이미 많이 성숙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기서는 어쩌면은 잡으러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여전히 되게 막연했죠, 근데. 그쪽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더 해보고서 그만두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 월스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더니 직업으로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결론에 다가가서 다시 IBM에 돌아가는 거?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쓰고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준?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커리어를 크게 바꾸려는 결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최악이 뭘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을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5년 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들고서 갔죠. 결혼하시기 전에 먼저 가신 거예요? 가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2주 있다 후반에 한 6개월, 1년 정도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F2가 그런 비전인지 몰랐는데 일 아무것도 못하죠. 911 네, 이후에 소셜런보다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공부하거나 네, 볼런티어 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음, 볼런티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그냥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제가 찾아보고 유일한 저의 커뮤니티는 이제 디펜던트들의 모임이 학교에 있긴 했죠. 그래서 거기서 첫 친구들을 몇 명 사귀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공통 주제가 있는 어떤 그룹을 찾아야만 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그때 알았고
막 이런 식으로 잡서치는 정말 택도 없구나. 내 상황을 알고 온 게 아니라 아, 와보니 이 상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나둘씩 네. 배우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뭔가를 찾아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온캠퍼스에서 코디네이터 일은 그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하시게 되셨을까요? 와이프들의 커뮤니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2년 과정 끝나면 다 취직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커리어 서포트하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MBA들 네. 되게 많이 하고. 거기서 F2 커뮤니티 분들을 섭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커리어 코디네이터 역할? 졸업생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회사 홍보도 하고 그냥 잡페어 같은 것도 하고 그런 회사 졸업생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스케줄링하고 캠퍼스 오는 거뭐 홍보하고 뭐 학생 재학생들한테 홍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벤트 할 때 서포트하고 약간 그런 일이었는데 진짜 영어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고 영어 연습 실제로 부딪히는 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서 지원했죠. 다행히 저를 붙여줘가지고 했는데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졸업생들한테 막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막 음, 전화도 해야 되고 좋았어요. 그 음, 경험이 되게 일에 가까운 거잖아요. 경험이. 근데 처음으로 음, 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됐다는 느낌?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음, 하겠다고 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저처럼 뭔가를 여기서 찾고 싶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같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커리어 데velopment 코디네이터 생활 직무를 한 1년 정도 하시고 인생에서 또 이벤트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어를 잘 못하는 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대학원에 가는 게 많이들 하시는 선택지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그 분야의 저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 준비를 그 일을 하면서 시작했고, 저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가 됐고, 음, 남편이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보면 전 완전히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회과학에 그쵸. 가까운, 전 퍼블릭 펄러스라는 걸 공부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 수업이 들어갔는데, 그쵸. 그런 과목들은 뭐 정치 얘기 아니야 미국 정치 얘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음, 뭐 역사 얘기 뭐 이런 거 다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제가 몰랐는데 입학하자마자 애들이 여름 인턴을 알아보더라고요. 1년 뒤 여름 음, 인턴을.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오피스아워를 열잖아요. 근데 그냥 오피스아워 뭐지?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거의 안 갔거든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더라고. 수업에서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내가 이거를 누가 알려줬더라면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 미리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쓸 텐데 그리고 저는 막 그때 1년 차 때 우울했던 게 아기가 한국에 있다는 거였어요. 수업만 오면은 얼른 집에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스카이프 하고 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것도 사실 잘못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미국에서 잡을 구해야 되면 미국에서 인턴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기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인턴을 찾았어요. 그러면 석사 준비하실 때 코디네이터 일 하시고 계셨고 석사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 중이신 거예요? 그랬죠? 네네네. 와, 네. 으아, 그- 아 아, 근데 코디네이터 일이 풀타임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2년 차면은 마지막 학년이라 잡서칭도 엄청 하셨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셨고 병행하시면서 어떤 분이 많이 힘드셨을까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하는 거잖아요. 그 관련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력직을 뽑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일을 너한테 주면은 이 일을 네가 할 수 있는지를 보잖아요. 너무 음, 당연하잖아요. 하이어리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데 5월이 졸업이거든요. 되게 빨리 네. 졸업해요. 졸업식날 저는 잡 오퍼가 없었어요. 저 어쨌거나 IBM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음, IT 컨설팅 경험 있고 뭐 전공도 음, 이공계고 이러니까 뭐 비즈니스와 테크와 약간 이런 키워드 몇 개를 갖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스크리닝을 좀 했고요. 여름이 끝날 무렵에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또 UN의 non-profit arm이에요. 원래는 유엔은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없고 뭐 정부나 이런 데로부터 펀딩을 받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따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저는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큰 기업들하고 펀드레이징 하는데 여가지고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그쵸. 사기업에서 일했던 경험. 되게 좋아했어요. 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어가지고 제가 음, 했던 일이 막 펀드레이징, 뭐 도너 관련 이런 거였는데 아예 몰랐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일매일 네. 새로 배우는 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영주권 받으려는 사람들은 워낙에 많고 개수는 제한됐고 이러니까 편법이나 부적절한 음, 방법으로 서류를 해서 영주권 신청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 봐요.
랜덤 오디탄의 비율을 되게 많이 높였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그때 그 네. 당시에는 어플리케이션의 반 걸려서 저희가 딱딱 걸린 거죠. 걸리면은 아시죠? 블랙홀이잖아요. 그 서류는 냈지만 내 서류가 어떻게 프로세스 언제까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죠. 그 상태로 OPT가 끝났어요. 그래서 H4로 있었죠. 잠시 옮겨서. 예. 네. 그때가 진짜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내가 너무 원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행정적인 프로세스의 문제로 인하여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상황이 생겼고 워크퍼밋을 기다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갖고 또 서치를 시작했죠. 뭐 난프라핏이나 이런 쪽 관련된 잡은 어디서 찾아야 되고 그런 데들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어떤 조직은 저희 동네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었어요. 난프라핏이 온라인으로 뭐 지원하는 폼이 있길래 막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은 또 없었어요. 5주 절박했으면 갔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진짜. 찾아가서 똑똑 문들기고 가서 뭐, 안녕하세요. 제가 뭐 언제 냈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밍이 그때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오늘 한 명이 그만둬요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사실 조만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대박. 꺼내면서 여기랑은 얘기를 좀 잘해봐야겠다. 아, 근데 제가 지금 H4라서 음, 돈을 받지 못해요. 볼런티어밖에 지금 못한다고. 사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그냥 결론만 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다 너무 고맙게도 그럼 볼런티어 포지션으로 저희가 따로 만들어 드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했죠.